교육부가 엊그제 2028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개편안인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키워드가 공정과 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입시는 학부모님들이 공정한 거 또 안정적인 걸 바라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 두 부분을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네. 안정적인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통합형으로 가면 엄청 큰 변화 아닙니까? 통합형으로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슈됐던 것이 이제 그 이과생들의 문과 침공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능을 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의 그 선택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100점을 맞았는데도 표준 점수라고 해서 그 이과생들의 경우에 더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큰 불공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거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될 것들은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이제 사회하고 이제 과학의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뭐 한 17과목 됩니다. 물리화학, 생물지리 1, 2 해서 8과목이고요. 과학 쪽은. 또 이제 사회 쪽도 한 9과목 되는데요. 이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유불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리 2 같으면 많이들 선택할 것 같지만 1%밖에 아이들이 선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 2를 선택했을 때 불리하다고도 다들 생각을 한 거거든요. 물리 2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아하는 애들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리가 좋더라도 유불리 때문에 선택을 못 한다는 건 사실 비교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든 아이들이 이제 그 수능에서 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무튼 이 통합이라는 게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라면. 그렇죠. 이제 문이과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얘기고 사실 교육 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경제학을 했습니다만 요즘 경제학자들은 사실 코딩 같은 거 다 잘하거든요. 빅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문이과를 구분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그 과거적인 건데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통합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뭐 교육 과정에서 문이과가 뭐 없어졌다면 뭐 수능에서 당연히 따라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학생들의 공부량을 늘릴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좀 있고 이러면 사교육이 더 창궐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따라붙던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킬러 문학 없앤다고 했을 때도 오히려 킬러 문학 없애면 당연히 사교육 주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일 텐데 뭐 준킬러 나와서 뭐 사교육 더 늘어난다 막 이렇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시 변화를 하면 학원가에서 계속 이제 불안 마케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오히려 그 사교육 요인을 줄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다 뭐 이 사교육 늘어난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대 쏠림 현상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이래야 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 그냥 문과생이라고 할게요. 문과생에게도 문호가 열리면서 쏠림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의대는 아마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아마 정원 많이 늘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의대? 이제 의대 정원. 그래요? 어느 정도나 늘릴 예정인데요? 뭐 그건 아직 이제 복지부가 발표할 사안이라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의대 쏠림 같은 건 사실은 이제 수급 관계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당연히 이제 해결을 할 거고요. 뭐 수능 시험이나 이런 것도 입시는 당연히 미래에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 말씀드렸듯이 공정해야 되는 거고요. 또 너무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이 급격하게 바꾸면 이제 불안해하시니까 안정 쪽도 많이 고려했습니다. 수능 변별력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새로운 과목으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물리학, 생물지리, 뭐 또 경제 이런 선택 과목에 비해서 쉬우냐 어려우냐, 뭐 학습 부담이 더 많으냐, 뭐 변별력은 있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 과학 같으면 그게 과거에는 이제 물리화학 생물 지리를 그냥 이제 과목들 뭐 물리 몇 문제 뭐 화학 몇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 물리적으로 그렇게 통합을 해 놓은 건데요. 이번에 이제 통합 사회 통합 과학은 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주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 물리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 물리학의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생물학, 뭐 화학 다 지식을 가져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융합적인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난이도나 이런 변별력의 조정은 저희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건데 물론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2015년부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능에는 처음 들어오는 거니까 어떤 이제 유형으로 어떤 난이도로 갈지에 대해서 미리 좀 예고가 되고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 이제 연구를 해서 미리 이제 학부모 학생들에게 충분히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수학의 경우 심화 수학 영역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신설하시는 겁니까? 그게 이제 수학의 경우에 이제 미적분하고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그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통으로 가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그냥 수학 모두가 이제 치르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 2하고 이제 기하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걸 이제 빼는 결정을 할 때 또 이제 상당수의 이제 특히 이제 이공계 이제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우려를 표시하셔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교시에 이제 제2외국어를 선택해서 치거든요. 그렇게 선택해서 치는 그 시간에 이제 심화 수학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칠 수 있게 하고 다만 이제 절대평가로 해서 너무 어렵게는 안 하겠다 하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대안이고요. 지금 우리가 교육부가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이제 저희가 시안을 이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결정된 건 연말까지 아니다. 이제 연말까지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은 이제 그 심화 수학을 넣으면 좀 사교육도 좀 더 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하면은.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지만 또 이제 미래 인력 양성에 뭐 꼭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이거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장관님 뉘앙스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적극 추진 의지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대안으로 일단 넣어놓고 좀 더 고려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최종 결정이 나면 상위권 대학들이 이거를 전형에서 이거 필수로 반영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우려가 있던데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다 포함해서 좀 논의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도 절대평가로 해서 너무 어렵게 이제 내지 말아야 된다는 전제를 붙였고요. 뭐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 지금 선진국에서 이렇게 어렵게 공통시험을 안 치거든요, 사실은. 미적분을 미국만 해도 소위 이제 칼리지 알제브라라고 해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수학을 고등학생들 모두에게 사실은 이제 이제 하게 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관님 말씀에 뉘앙스로는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안 보인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신 같은 경우는 지금 5등급으로 조정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A, B, C, D, E, F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등급 체계인데 우리만 이제 9등급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사실 4% 상위 4%가 1등급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한 교실에 이제 30명이 있으면 한 명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제 아이들 같이 한 교실에 앉아 있지만 이게 서로가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은 이제 소통 역량이나 이제 협력 역량이 중요한데 상대평가 9등급 상대평가는 너무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위 4%를 골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이제 평가를 할 때 너무 변별력 중심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를 꼬아서 또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수업을 즐기고 아이들에게 역량을 키워주는 거하고는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9등급은 그만둬야 된다. 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는 부등급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반영에 있어서 그 변별력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당연히 따라붙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저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킬러 문항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도 보면 이제 그러니까 A, B, C, D, E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상위 10%인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한 50과목을 듣거든요. 그러면 50과목을 모두 그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은 진짜 소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평균 학점으로 하면 얼마든지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과목에서 4%를 골라내라고 하는 것보다는 50과목을 골고루 이제 듣게 하고 거기서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정말 지나치게 아이들을 그렇게 소위 이제 정말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발표된 게 시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 거쳐서 최종안이 이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유? 그 심의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말한 심화 수학만 좀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는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정말 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전문가들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또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저희는 최선의 그 안정적이면서도 또 혁신적이고 공정한 그 안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장관님 모신 김에 그 킬러 문항 있잖아요. 이제 당장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수능인데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킬러 문항을 골라내는 그 팀을 따로 이제 수능팀에 출제팀에 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같이 합숙을 하면서 킬러 문항만 이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거될 거고요.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계속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뭐 단순히 너무 어려운 문제 이게 아니고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고 또 이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암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 기관에서 학습한 아이들이 유리한 문항이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그동안은 이제 긴가민가 했지만 실제로 그런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사교육 기관에 팔아서 사교육 기관이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건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입시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 이제 소위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합니다. 첫째는 출제진들한테 과세 정보를 미리 확인해 가지고 사교육에 뭐 그런 영리 행위를 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출제진에서 배제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이제 그 각종 뭐 친분으로 이렇게 카르텔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연이나. 그래서 이제 인력 풀을 두고 그 인력 풀에서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선정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출제 후에 이제 그 사교육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도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이건 법으로 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저께 저희 국감했습니다만 그 국회의원님들한테 꼭 좀 빨리 법안 통과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불수능이 돼도 원성이 이제 터져 나오지만 물수능이 돼도 원성이 터져 나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별력은 확실히 그 변화 없이 하겠다. 충분히 지난번에 이제 그 9월 모의고사에서 사실 이제 그 충분히 보여드렸거든요. 킬러 문항을 제거했지만 불수능도 아니고 물수능도 아닌 그 사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